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얘기 같이 나눠 주시러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프리랜더 2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프리랜더 2가 좀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줌으로 오픈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프리랜더 2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거는 해당 오른쪽에 보시면 일본어 포스터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11월 24일에 올라왔던 글인데 흥미로운 얘기일 것 같아서 킵해놨다가 어제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좀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서 좀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이 있어서 번역을 해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렌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줘요. 다들 알겠지만 이제 프리렌더라는 거는 이웃하는 페이지를 미리 좀 렌더링을 해놔서 백그라운드에서 브라우저가 백그라운드에서 렌더링을 해놔서 사용자가 그 페이지를 방문할 때 좀 빠르게 페이지를 띄워줘서 사이트 경험을 좀 최적화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크롬에 이미 구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레거시 프리렌더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냥 이건 오피셜한 명칭은 아닌데 좀 식별하기 편하게 그렇게 필자가 정리했던 것 같아요. 레거시 프리렌더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유지 보수가 되게 어려웠고 코드가 되게 좀 어려웠나 봐요. 그 다음에 메모리 소비가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 페이지에서 B 페이지를 백그라운드에서 사전 렌더링 하는데 좀 메모리가 뭐 페이지를 렌더링 하는데 필요한 거에 2배 이상 필요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 스테이트 프리패치 이게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기능인데요. 이 스테이트 프리패치 기능이 있는데 이 레거시 프리렌더가 얘네들이랑 좀 엮일 수도 있어서 엮이면 안 되는데 엮일 수도 있어서 얘를 좀 빠르게 삭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레거시 프리렌더라고 하는 구 버전의 프리렌더 기능을 음, 중단하고 개발 중단하고 빠르게 삭제했다라는 내용이 이 해당 음, 그 메일 스레드거든요. 메일 스레드를 통해서 발췌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렌더가 좀 문제가 많은 게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A 페이지에 왔는데 B 페이지에 방문 안 할 거예요. 저는 안 할 건데 A 페이지에 왔을 때 백그라운드에서 B 페이지를 렌더링 하면은 나는 방문한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파티셔닝 같은 어떤 이런 호환성이 필요하지 않을 때 만들어져 가지고 프라이버시 목표 같은 것들을 더 크게 좀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노 스테이트 프리패치라고 해가지고 이 마커는 많이 보셨죠? 링크 렐 프리렌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해당 페이지 지정한 페이지를 이제 사전에 렌더링 시켜주는데 이 방식은 그 페이지를 렌더링 하는데 필요한 리소스들 자바스크립트, CSS 이미지를 미리 다운로드만 해놓고 페이지 자체는 렌더링을 안 하거든요. 자바스크립트 실행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사용자가 이제 그 해당 링크를 진짜 클릭했을 때 이 리소스는 이미 다 다운로드 돼 있으니까 이제 좀 빠르게 렌더링 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도 마찬가지로 스토리지 파티션하고 호환성이 없고요. 호환성이 없었고 기대한 만큼 사용자의 경험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지 못하죠. 저 질문 있는데요. 노 스테이트 프리패치하고 스토리지 파티셔닝 이게 뭐예요? 일단 노 스테이트 프리패치는 그냥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깅을 했을 때 크롬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프리렌더 하느냐에 대한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그냥 프리렌더링 프로세스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제 구현 단계에서 이제 노 스테이트 프리패치가 트리거 되는 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했을 때 어떻게 하위 리소스를 로드하는지 크롬 디벨로퍼스 사이트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토리지 파티셔닝은 저도 이제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아마 스코프에 대한 그런 것들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정확히 살펴보지 못해서 답변을 좀 미려하게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 디벨로퍼스에 잘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대부분 프라이버시 그 골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안적인 부분에 좀 포커싱 돼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노스테이트 프리패치 같은 것들이 스토리지 파티션하고는 조금 호환성이 안 맞고, 그 스토리지 파티션이 논의되기 이전에 제한된 그리고 구현된 기능이라서 프라이버시 골을 이제 달성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리렌더 2라는 거를 이제 새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크롬 쪽에서요. 그래서 이걸 왜 다시 만드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과거에 프리렌더를 제거할 당시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유지 보수도 힘들고 메모리도 많이 먹고 그런 문제를 이제 지금이라면 데이터가 쌓였죠. 경험 한번 해보고 롤백도 한번 해봤으니까 경험이 쌓였으니까 지금이라면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 근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거시 프리렌더가 삭제돼가지고 정리됐고 리팩터링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렌더 2를 모던한 형태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판단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크로미움 뉴스 같은 이 사이트를 열어보시면 이제 여기 프리렌더라고 쿼리를 날려보면 커밋들을 우리가 이렇게 필터링해서 볼 수 있거든요. 보면은 레거시 프리렌더도 지우고 새로운 프리렌더도 구현하는 이런 커밋들을 쭉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날짜를 보시면 굉장히 활발하게 프리렌더 관련된 커밋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쪽에 많은 리소스를 투입해서 뭔가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필자가 이 글을 작성한 11월 24일에 지금 이미 데스크탑 크로미움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분은 크롬 베타를 통해서 동작을 확인했는데, 이게 11월 24일이잖아요. 현재 제가 설치되어 있는 크롬의 버전이 107.0.5304인데 지금 여기서는 동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동작하더라고요. 동작해가지고 실제 크롬 베타를 설치하지 않아도 저는 이거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데모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여기 보면은 프리렌더 이너블이 되어 있고 프리렌더 토글러를 통해서 디저블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투 헤비 웹사이트를 누르면은 이웃하는 페이지로 가겠죠. 스로틀을 좀 걸어주면은 아마 체감이 될 것 같아서 스로틀링을 패스트 시리즈 정도로 이너블 됐을 때 누르면은 뜨고, 그리고 디저블 시키고 다시 누르면 상당히 늦게 뜨는 거 볼 수 있죠. 이미지 가져온다고 한참 걸리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롬에서 동작을 하고요. 네. 사용은 보시면 되게 좀 생소한 스펙으로 작성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이런 링크 태그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메소드 호출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페큘레이션 룰즈라고 하는 스펙을 이용해서 이렇게 프리렌더 기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스페큘레이션즈라고 해서 타입을 명시해 주고요.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리터럴 객체를 명시를 해서 프리렌더의 속성을 정의해 주는데, 이제 소스는 리스트고 URL은 next HTML이다 하면은 크롬에서 이 구문을 읽고 URL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next HTML을 미리 가져오게 되는 스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URL은 next.html은 명확하게 이해되는데 소스 프로퍼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도 이제 이 해당 부분을 잘 살펴보진 않아서 좀 더 보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이 포스트 한번 읽을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데모 페이지도 보시면 여기가 to heavy image index HTML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홈이고요. 이 코드를 열어보면 네, 네, 여기 있죠. 여기 이 홈에서 열어보면 여기 보면 URL에서 to heavy image page slash index HTML.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방문하면은 이 프리렌더의 이 속성을 크롬 읽어서 해당 페이지를 사전 렌더링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저 스페큘레이션 룰스는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책정 중인 스펙이더라고요. 실제 표준 스펙이고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유연한 구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언적으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여기에 추가되고 빠지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프리렌더 땡땡이지만 다른 것들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능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제 피처 디텍션을 해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포터 스페큘레이션 룰스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네이블하고 투헤비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프리렌더링 2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디저블로 하면은 프리렌더 펄스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document.prerendering이라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해당 페이지가 프리렌더링 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기능을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좀 구현하는데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관련한 내용들이 계속 책정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요청과 쿠키, 이것도 되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전 렌더링 한다고 하는 거는 브라우저가 백그라운드에서 리퀘스트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쿠키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것도 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인증 쿠키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건지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아이프레임 관련해서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논의를 하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캐시, 사전 렌더링하는 캐시는 어떻게 다룰 거냐, 이거 캐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도 논의 대상이겠죠.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태그를 달면은 no state prefetch가 일어나지 프리렌더 2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향후에는 이렇게 작성해도 프리렌더 2로 렌더링 할 수 있도록 뭔가 향후는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레퍼럴 폴리시 이런 것들도 책정 중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간단한 기능들인데 이거와 엮여 있는 수많은 정책들이 어떻게 논의되느냐가 되게 중요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엿볼 수 있는 구현의 그 복잡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전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타겟 힌트 같은 것들이 안 되거든요. 근데 향후에는 이걸 지원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웹사이트 인업을 해서 누르면은 프리랜더 2잖아요. 근데 이네이블 했는데도 새 탭에서 링크 열면은 얘가 프리랜더 펄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프리렌더링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새 탭으로 열면은 프리렌더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타겟 힌트를 줘서 새 탭에서 열어도 새 탭을 통해서 열어도 프리렌더링 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안 되고요. 다만 이렇게 하면은 좀 메모리 소모가 좀 있다고 해요. 2배로 소비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 기능 지원할 건데 지원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라라는 가이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스펙 문서에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게 좀 우리한테는 껄끄러운 부분인데요. API 이용에 제한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프리 렌더링된 페이지에서. 그래서 이 값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프리 렌더링 true이냐 아니냐가. 네. 이 true이냐 아니냐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네, 이 값이. 보시면은 뭐 여기 좀 스프레드시트 뭐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프리 렌더링 된 페이지에서는 이런 API는 쓸 수 없다라고 블럭을 걸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 렌더링을 적용한다면 그 해당 페이지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블럭 걸려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고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API 이용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프리렌더링 2에 대한 일본 쪽 포스터를 제가 번역한 거 같이 읽어봤습니다. 뭔가 질문 있거나 대화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 그 질문이 있는데 그 프리렌더라는 그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그럼 이제 그 프리렌더를 이제 한 페이지 전의 페이지에서 리소스를 그러니까 페이지를 열 때 그 뒤에 이제 프리렌더된 페이지까지 같이 다운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현된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혹시 어떤 식으로 이런 프리렌더가 렌더, 이루어지는 건지. 네. 저도 이제 뭐 이쪽 소스를 다 까본 건 아니라서 노 스테이트 프리패치랑은 다르게 A 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B 페이지 렌더링까지 하는 것 같아요. 다 가져와서 렌더링까지 하는 게 이제 프리렌더 2인 것 같습니다. 아, 네. 혹시 그러면 만약에 뒤에 있는 페이지가 엄청 막 큰 그런 거면 그 처음에 그 프리렌더 전에 페이지를 로드할 때 부하가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그 페이지 자체는 부하가 걸린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별도 스레드 같은 걸로 통해서 할 거라서. 근데 이제 크롬 자체가 메모리를 너무 많이 소요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전반적으로 좀 느려지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근데 그런 것들이 프리렌더 이전 버전 레거시 프리렌더에서는 그런 문제가 두드러졌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개선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막 엄청 신경 써야 되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제 읽고 보니까 이 12월 2일에 크롬에서 이제 이걸 발표했더라고요. 프리랜더 페이지인 크롬 for Instant Page Navigations라는 그 포스트를 발표해서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이 마찬가지로 잘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해당 페이지를 보고 좀 더 궁금하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략한 역사도 있고요. 아까 다 얘기해 드렸던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거는 주소 검색 주소창에 검색 그 사이트를 입력해도 프리 렌더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메커니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점 네이버닷컴에서 엔터 치기 전에 이미 그 네이버닷컴을 가져오고 있는 거죠. 백그라운드에서. 그런 식으로 동작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게 마냥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사이트의 신뢰성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신뢰성이 있다 그러면은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 신뢰도는 이렇게 여기에 봐서 요 해당 URL 보이죠? 여기에 이제 그린에 가까운 것들, 그린에 가까운 것들이 신뢰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를 우리가 주소바에 치기만 해도 프리 렌더링을 한대요. 네, 크롬이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룰 스펙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 했다. 이거 굉장히 유연하고 앞으로는 다 이쪽으로 몰 것 같아요. 이런 선언적인 브라우저에게 어떤 힌팅을 해주는 방식은 다 이런 식으로 몰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것도 조금 지금 살짝 봐두면은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렌더링 감지하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이 구글 디벨로퍼스의 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이 페이지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사전 렌더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더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은 대화가 있으면 자유롭게 나눠보고 마치도록 하시죠. 그 아까 그 레거시 프리랜더의 문제점으로 프라이버시 얘기해 줬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 2에서는 그게 어떤 게 개선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논의가 아예 없이 만들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샘 사이트 오리진이냐 아니면 크로스 사이트 오리진이냐에 따라서 동작 방식도 좀 책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논의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지금 다시 논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스 오리진의 경우는 웹 스탠다드를 통해서 지금 논의가 계속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 쿠키 요청 같은 것도 이제 크롬은 뭐 칩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프리렌더 2랑 병합돼 가지고 쿠키 문제도 해결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이프레임 동작도 뭔가 최대한 좀 다른 방식 설계해서 문제를 좀 해소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계속 책정 중이고 구현 중인 기능이라서 우리가 뭐가 바뀌었지 이런 것보다는 과거에는 좀 누락했던 논의 내용들을 추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레퍼러 정책이라든가 레퍼러 정책도 스페큘레이션 룰스가 작성되어 있는 문서에서 레퍼러 폴리시를 따라서 이제 사전 렌더링 페이지에 넣는데 사전 렌더링된 문서까지는 전파되지 않고 사전 렌더링된 후의 문서는 해당 문서의 레퍼러 폴리시를 따른다 이런 규칙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책정되고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만 보입니다. 네, 지금은 계속 그 얘기 중이고 책정 중인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안적인 부분들 대부분 쿠키나 세션 그리고 오리진 관련 정책들 어떻게 오리진이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서버에서 프리렌더 하지 마라고 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추가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전보다는 많이 보완된 디텍팅 앤드 디저블링 프리렌더 서버 사이드 그래서 서버 사이드에서 이런 것들을 줘서 프리렌더 하지 마라고도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보완적으로 좀 개선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뭔가 궁금하거나 대화 나누고 싶으신 게 더 없으시면은 여기서 공유 세션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들어와 주셔서 얘기 함께 나눠주시고 또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